안녕하십니까. 학생자치부장 정기자입니다. 자, 연화제 마지막 코너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또 미래 진로 직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박세훈 강사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박세훈 강사님은 현재 사단법인 UN 미래포럼 한국 대표부 사무총장과 세계기후변화 상황실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며 기후변화, 창조산업, 미래교육 등의 다수의 부문에서 자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박세훈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안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코로나 시대에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는 사회 대변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리고 사회 대변력 어떻게 변해 왔고 변해 가고 있고 변할 것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의 미래 진로가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코로나 시대 사회 대변력이에요. 사회 대변력 알아야 진로 직업이 보인다. 진로 진학이라는 얘기보다 요즘은 진로 직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후 위기라는 말씀들을 듣고 있어요. 기후 위기,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 상황까지 왔습니다.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이 기후 위기가 코로나 시대를 야기했죠. 네, 기후 변화와 인간의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해서 신종 바이러스나 신종 질병들이 살 곳을 잃고 인간 사회로 이동해 온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와는 우리가 공존을 해야 돼요. 공존을 하는 시대고,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사회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 대변력이라고 저희 미래학계에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대변력 시대, 사회 대변력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생존, 코로나 시대, 공존, 사회 대변력 시대, AI. 자, 2030, 2030년이에요. 학생 여러분, 2030년경, 지금 한 9년쯤 남았어요. 10년 채 안 남았죠? 내가 몇 살이 되고, 몇 학년이 언제쯤 되는지, 부모님이 언제쯤 나이가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금방 와 닿을 겁니다. 2030년까지 한번 가볼게요. 2050년은 너무 멀어요. 지금 유엔에서는 2050년까지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2030년 생존제를 냈다. 걱정하는데요. 메가 트렌드를 한번 살펴본다. 사회 변화의 과정을 트렌드의 변화라고 하죠. 그 중에서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이 트렌드가 성숙해서 돈이 되는 시점을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노멀의 시대가 왔어요. 코로나 이전 시대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이전에는 비정상이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대부분 정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해 오던 미래 진로 직업은 대부분 잊어버려라. 엄청나게 변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뜨는 직업, 지는 직업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코로나 세대, 바로 여러분들 중학생, 고등학생, 선생님도 고3, 중3, 초4 자녀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심정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신인류라고 부릅니다. 이 신인류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진정한 신인류, 바로 X세대, Y세대, Z세대, Z, 알파벳이 끝이에요. 그래서 G 플러스 세대라고 저는 부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코로나 세대, AI 세대입니다. 그리고 AI 전성시대가 왔어요. AI, 인공지능, 여기에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처음 듣고 생소하더라도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이 대응, 그래서 글로벌
72개 나라에 저희들이 대표부가 있어요. 소위 선진국이라 하는 이 OECD 국가를 포함해서 72개 나라에 글로벌 비상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건강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엄마 아빠들 이 건강 이 환경 사업에서 기후 환경 사업 또 나아가서 이제는 기후 건강 사업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뉴스마팜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스타트업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진학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뭐 먹고 살죠? 어떻게 살아남을 것입니까? 저희 밀레니엄 프로젝트, 한국에서 유엔 미래 포럼이라 불러요. 세계 72개 나라의 대표부가 있고 3,500여 명이 넘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스타들이 모여서 미래를 연구하고 예측하고 강의하고 출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분야별로 사회가 이렇게 저렇게 변해갑니다 라는 내용을 유엔 대학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해서 미리 좀 알려줘서 미리 미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국제 기구예요. 그래서 이 미래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나 방금 말씀을 드렸죠. 기후 위기로 인해서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대변혁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후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회 변화, 미래의 변화는 기후 환경의 변화에서 찾아야 됩니다. 살펴보면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가 유엔에 제안해서 만든 것이 또 세계 기후변화 상황실이에요. 다양한 기후변화 전반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어떻게 세상이 변해가는지 사회가 변해가는지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말씀을 할 건데요. 조금 집중해서 앞에 한 5분만 집중할까요? 여러분 사회 대변인 메가트렌드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2023년, 2025년, 2030년까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연도별로 내가 몇 학년이 되고 내가 몇 살쯤 되는지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돼요. 미래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학처럼 방정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래학이 안 들어왔어요. 10년, 20년, 30년 뒤 미래 연구 공부를 안 하지요. 당장 한 달, 1년 먹고 살기 바빠서 10년 뒤쯤 연구를 안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수학에는 여러분들 미분, 적분, 삼각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방정식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저희 미래학에도 방정식이 있습니다. 미래 예측 방법론,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 툴이 있어요. 그 툴에 넣어서 예측한 결과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미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포털 사이트나 여러 뭐 강사들, 교수들이 하는 얘기들을 모아서 얘기하는 그런 미래 강사가 아니고 저희들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예측을 하는 결과치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일 거예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벌써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6년, 7년 됐어요. 선생님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바로 아시아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아시아의 파트가 나올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년 짧게 5년 후 나는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또 여러분들이 있는 지자체 기업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등등을 살펴볼 거예요. 뭐 먹고 살지 사회 대변혁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지 못하고 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학생들 분들이 아주 많아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알려줍니다. 자, 코로나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세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회 대변혁을 겪고 있어요. 변해오고 있고 짧은 1년 사이에 또 엄청나게 변해갈 겁니다. 우선 2030년까지, 2023, 2025, 2030년까지
이 지구촌의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살펴봐야 돼요. 사회 대변력을 알아야 돈을 법니다. 사회 대변력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의 진로 직업이 보여요. 사회 대변력을 알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사회 대변력을 알아보는 가장 학문적인 방법이라 할까요? 여러분들 IQ, EQ는 알아요. 근데 TQ라는 것이 있어요. IQ, EQ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 대변력을 알기 위해서. 코어션 지수예요. 트렌드 지수입니다. 트렌드 코어션. 이 트렌드 지수를 미래 예측 능력을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좌우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TQ를 높여야 살아납니다. TQ를 높이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가지 5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보면 먼저 NQ라고 그래요. 네트워크 코어션. 네트워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동아리 활동이나 친구들하고 모임을 많이 해야 된다. 온라인 상에서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공유 협업의 시대가 와 있어요.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기술만 고집하지 말라.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하고 접목시켜야지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SQ Survival Quotient예요. Survival 생존지수, 강한 삶의 애착지수예요. 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멋있게 살고 멋있게 죽어야 되겠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살아가는 동안 SQ를 얼마만큼 높이느냐? 자, 이 SQ 높이는 방안을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결과만 얘기를 한다면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학생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판이 열려 있어요. 뭐 뛰는 운동 많이 해야 됩니다. 농구, 축구 좋고요. 이 여학생들 중년기도 좋고 이것을 습관화 시켜야 돼요. 그냥 운동이라 해서 뭐 엄마 아빠 하루에 30분 1시간 아유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비가 와서 못한다가 아니고 집에서라도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매일 해서 습관화 시켜놓으면 돼요. 그렇게 체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또 멘탈을 강화시키는 방법 정신 얘기를 했죠. 약한 멘탈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왔어요. 자, 멘탈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메디테이션, 명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짧게 5분 기나요? 우리 아이들은 5분 해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선생님이 부릅니다. 내 방으로 모아가지고 눈 감고 멍 때리기 5분을 해요. 다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멘탈을 강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 PQ예요. Practice Quotient예요. Practice Quotient. Practice란 실천하다, 실행하다는 지수죠. 실천지수, 실행지수예요.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선생님이 한국에 3번 초청했습니다. 토마스 브레이 교수를. 자,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아시아의 최고 부국,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아시아에서 최고 부국 어디죠? 네, 싱가포르예요. GNP 1인당 국민 소득이 약 6만 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3만 불에서 거두고 있지요. 왜 IQ, EQ가 유태인보다 낮고 싱가포르 민족 국민들보다 좋은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들이 왜 4만 불, 5만 불, 6만 불 못 올라가느냐? 거기에 한국 병을 진단했어요. 그것이 바로 내일병입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야 그거 내일부터 당장 해라 이런 거죠. 생각나는 즉시 실천하는 일.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중에 보시면서 메모를 순간순간 하면서 입력을 시켜놔야 돼요. 전화기를 옆에 놓고 컴퓨터를 옆에 놓고 지금 글로벌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다 이 PQ를 높이기 위해서 생각나는 즉시 실천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CQ예요. 그 다음에 CQ Creative Quotient, Creative 창의지수, 창조지수죠. 창의 창조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한 15년, 20년도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주 여행을 해야 되겠다. 예약받자 3억 원. 예약이 끝났어요. 화성에 가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자, 실행이 되고 있어요. 누가?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라든지 베이조스라든지 주커버그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10년, 15년 전에는 미친놈, 정신 나가면 또라이 아니야 그랬죠? 네, 정신 나갔기 때문에, 미쳤기 때문에, 또라이였기 때문에 50조 원, 100조 원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천의 반을 살 수 있는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비정상이라 불러서 지금 뉴노멀 정상이에요. 생뚱맞고 엉뚱하고 이상해라.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지만 CQ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IQ. 알겠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 예, 인공지능이에요. 인간이 만든 지능. 이 지수를, AI 지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어요. 하루에 10시간, 길게 15시간씩 하지요? 사이버 온라인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어요. 버추얼 세상에서. 현실로 돌아오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부를 때는 빨리 돌아와야 돼. 1분 안에 현실로 돌아와야 돼. 5분 이상 가면 안 돼. 그래서 이 인공지능 지수를 최대한 끌어올린다. 플랫폼 시대고 AI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게 정상인데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이런 하루 종일 전화기만 잡고 있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한 번씩 말씀도 듣고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 계속 들고 있잖아. 근데 뭐 게임도 하고 뭐 다양한 자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에요. 거기 안에 전 세계의 자료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들이 많아요. 유익한 것들을 많이 보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울러 줘야지만이 TQ를 높일 수가 있어요. TQ를 높여야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 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60년 접어들면서 그 다음 5차 산업 얘기가 나와요. 이 산업혁명 시대를 3차, 4차, 5차를 나눈 분들도 다 미래학자들이었습니다. 5차 산업혁명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 일자리가 새롭게 떠오르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직업, 급작스럽게 지는 직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살펴볼 거예요. 자, 코로나 시대 사회 대변력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간략간략하게 볼게요. 맞아 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변해왔고 벌써 1년 사이에 또 더 변해갈 거예요. 교육혁명이 왔어요. 우선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버추얼, 사이버상에서 사이버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대변화가 왔어요.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싱가포르에서, 네덜란드에서, 영국에서 자, 전 세계 어느 곳에서 하는 좋은 내용의 글, 강의, 교육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마스터스쿨 뒤에 가서 살펴보고요. 언택트 문화, 비대면 문화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는 몇 분 안 계시고 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선생님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요. 언택 비대면 문화에 그 다음에 혼종 문화가 정착이 되었어요. 뭐 한 20년 전부터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혼종 문화예요. 쭉 보고 나중에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뉴노멀의 시대가 왔다 했고요. 여러분들은 바로 코로나 세대고 G 플러스 세대고 신인류 세대고 플랫폼 세대고 바로 AI 세대입니다. 또 살펴볼 것이 웨비나라고 그래요. 웹세미나. 선생님은 뭐 한 10여 년 전부터 국제 기부에 종사를 하다 보니 10여 년 전부터 화상회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익숙한데 요즘은 이게 웹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AI 디지털 업무로의 대전환 쭉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 경제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파괴되었어요. 굉장히 장기적인 침체를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파타임제가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년은 글로벌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잘라낸다,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되는 급여.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 세계 8위 9위 합니다. 삼성물산에서 25% 재택근무를 실시했어요. 4월부터. 그 이후로 20%의 임금비가 절약이 됩니다. 당연히 재택근무를 시키겠죠. 그래서 500만 원, 600만 원 받던 급여를 월로 따졌을 때 이제는 300, 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무슨 얘기냐? 저임금 시대가 지속됩니다. 오래 갈 겁니다. 더 커진 디지털 격차. 요 중요한 얘기인데 뒤에 가서 살펴볼 거예요. 시민 참여 주축의 디지털 국가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지구촌을 보세요. 전체가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 플랫폼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어요. 플랫폼을 운영해야지 돈을 법니다. 10년 안에 비즈니스가 완전 재편된다. 2030년 안에는 선생님이 2년 전에 세계 미래회의에 가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업거리, 먹을거리, 장사거리들은 그대로 10년 후까지 가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변한단 말입니다. 변하면 어떻게? 누가 변화를 주도하는가?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인간이 만든 지능, AI가 약 50%까지 우리의 일을 50% 정도 가져가 버려요. 대체하고 대신해 줍니다. 뺏어간다가 아니에요. 일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는 시대가 옵니다. 5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대신에 AI가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대신에 우리 일자리는 어디 있는가? 이 AI 인공지능을 다루는데 컨트롤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매니징, 관리하는 데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2030년까지 간다 했어요. 2023년경 10대 메가트렌드. 2, 3년 안에 우리 세상을 바꿔줄 10가지 메가트렌드, 돈 되는 것들. 이 메가트렌드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진로, 직업, 미래 진로 설계를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메가트렌드 안에서 여러분들의 미래 진로, 직업을, 미래 진로 설계를 해 가야 된다. 첫 번째가 1차 교육혁명이에요. 말씀드렸죠. 온라인 실시간 사이버 교육 시대. 전화기, 스마트폰, 온라인, 사이버, 버추얼 세상에서 교육을 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만 볼 거예요. 아시아 시대가 도래한다 했죠.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 아시아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거대 신직종 기업들이 등장했어요. 바로 이 AI 기반 산업, 플랫폼 산업, 그다음 건강이라 했죠.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미래 에너지 분야를 주축을 하는 기업들이 세계 10위, 20위 기업으로 등장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 세계 최고 갑부도 플랫폼 회사를 하죠. 아마존이에요, 베조스. 우리나라 최고 갑부, 물론 아직은 삼성인데 이건 회장이 죽었어요. 아직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하고 있는 뭐 그런 센터리오라는 이런 데예요. 못 들어본 학생들도 우리나라 두 번째로 돈 많은 사람이에요. 서 회장이라는 사람이. 뭐 SK, LG, 뭐 이런 기아, 현대자동차 아닙니다. 10번째 안에 들기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코로나 시대에. 그 다음 화폐 혁명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현금 안 쓰죠? 다 은행에 넣어놓거나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10원짜리, 100원짜리 다 들고 다닙니다. 이걸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해요. AI 보편화 시대가 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AR, VR, MR, XR 많이 들어봤죠?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걸 혼합하고 또 확장해 줍니다. 이것이 상용화 보편화, 2, 3년 안에 상용화 보편화되어서 여러분들 교육, 또 여러분들 스마트폰 활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 플랫폼 말씀을 드려서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세계 최고 갑부가 플랫폼 운영 관리자예요. 베조스가, 아마존. 자, 그래서 이 운영 관리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돈을 벌 수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들이랑 다 앱을 활용하고 물건을 주문하고 배달받죠? 활용하고 있어요. 플랫폼 활용. 형들 보면 고등학생들이나 뭐 대학생 형들 있죠? 누나들. 네, 뭐 어디 가서 배달도 하고 뭐 알바도 하는데 소위 플랫폼 노예라고 불러요. 나도 직접 배달도 해보고 가서 몸으로 알바도 해보면서 언젠가는 운영 관리자가 되겠다. 몇십 조 한번 벌어보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플랫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 여러분들 플랫폼을 알고 있는 코로나 세대들은 빠른 시간 안에 운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 2025년경 4, 5년 안에 세상을 바꿔줄 10가지 메가트렌드 돈이 되는 것들을 살펴볼게요.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 했어요. DNA 공짜로 있는 시대가 왔어요. 네, 1년 전만 해도 코로나 예전 시대에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다가 DNA 분석하는 회사가 소위 대박이 나서 월급도 못 주는 회사가 1억도 없던 회사가 지금 갑자기 1년 사이에 몇 천억이 됐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고 사회 대변력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스마트 시대의 완전 정착. 자, 그다음 2차 교육혁명이 와요. 4, 5년이 지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4, 5년이면은 아마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뭐 대학을 가거나 사회 스타트업을 하거나 취업을 할 겁니다. 코로나 시대. 일반 대학과 일반 고교 소멸이 시작됩니다. 미국에서는 뭐 여러분들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들어오던 얘기들이에요. 물론 매체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10년 안에 미국의 대학이 반 정도, 약 50%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그래요. 그다음 글로벌 스쿨들이 점점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불러요. 내가 재밌는 것을 하다 보니 좋아하죠? 좋아라 하다 보면 잘할 수가 있어요. 능력이 생겨요. 거기서 성공의 길을 찾는 겁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말고 B급 대학부터 파산해 갑니다. 우리 대학도 지금 4, 5년 안에 약 4, 50개 대학이 문 닫을 거예요. 인천에도 5개, 6군데가 문 닫을 겁니다. 공유 협업의 시대가 완전 정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공유 시대에 알고 있지요? 아무리 좋은 컨텐츠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수십 개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빨리 여기에 플랫폼에 올리느냐, 공유하느냐가 성공 실패를 좌우합니다. 공유만 해서 안 되죠? 나와 유사한 사람들 협업을 해요. 같이 하는 시대가 됐어요. 혼자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 시대라 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소유의 시대 존말, 내 것은 없어요. 천재의 시대 존말이에요. 공유해야 됩니다. 사이버 세상이 완전 정착이 돼가고 수명 연장.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엄마 아빠 오래오래, 여러분들도 오래오래. 여러분들은 평균 130에서 150년을 살 거예요. 지금 10대들. 노화 방지가 아니고 노화 역진이라고 불러요. 이제 늙지 않는 오래 가는 세상이 오고요. 신종 바이러스 대비할 수 있는 방법, 면역력을 체감으로 올릴 수 있는 미래 식품. 뒤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할게요. 미래 생명산업이라고 그래요. 뭐 생명공학 바이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미래 식품, 미래 식량, 물산업, 거기에 건강, 헬스케어가 붙어요. 이 네 가지가 생명산업이에요. 없이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다. 이 분야에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다. 스타트업 할 것이 있다. 여러분들의 미래 진로 직업을 선택할 때 이 분야. 작년 8월달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환경부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어요.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다. 학생들이요, 청년들이요, 어디에서 허덕이고 헤매고 있니? 이리 와라 이 말이에요. 글로벌 시대가 온라인, 오프라인 다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글로벌 시대 완전 정착이 됐어요. 실시간으로 전 세계 자료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했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무국경, 무한 경쟁의 지구촌 시대라 불러요. 하루에 지구촌을 다 떠돌면서 다니면서 일을 처리하는 시대가 4, 5년 안에 옵니다. 여러분들은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에 나갈 때쯤에. 그래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체력이에요. 하루에 지구촌을 다 돌아다녀요. 강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강한 멘탈 정신력이 필요하죠. 자, 볼게요. 2025년경 AR, 인공지능, 빅데이터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을 씌운 이 로봇들이 우리 인간이 이걸 대체해가. 벌써 이 얘기를 언제 했냐? 2025년이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를 2008년도에 했어요. 2008년도에 우리 UN 미래 포럼에서 UN 미래 보고서 2018을 내놓습니다. 벌써 2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사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직업들이에요. 간략하게. 선생님이 한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최고 갑부였던 빌 게이츠, 로메티, 6위 갑부였던 IBM 회장, 오스브론 이런 미래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텔레마케팅, 건물이에요. 은행이 디지털 화폐로 가니 당연히 무인은행 디지털은행으로 갑니다. 나는 은행 가서 안정적인 생활, 네, 가서 사원을 하는 여러분들은 백수가 될 수 있어요. 심판, 운전기사, 모델, 예, 지금 35% AI 마네킹 모델들이 등장해서 대구, 파리, 밀라노에서 패션쇼를 벌써 다 4, 5년 전에 하고 있어요. 4, 5년째. 암만 마사지사, 요양보호사, 군인, 경찰, 소방관, 전쟁, 재해, 재난 지역에 투입되는 요인들, AI 부대, 드론 부대 들어봤죠? 벌써 2년, 3년 전에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외과, 내과, 수술애들 로봇이 하고 있어요. 사무원, 회계사, 상담원, 정권 분석사, 애널리스트라 불렀죠. 은행원, 변리사, 기자, 언론인, 일반 교수, 변호사, 판사, 통번역사, NGO 사무직, 행정직 공무원, 도서관 사서, 법률 비서직, 사격 양궁 선수, 동료 의원들 몇 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야지라고 생각했으면은 여기에서 플러스 AI나 아니면은 다른 직업군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인공장, 무인경비, 무인자동차 등 이 공유협업 산업시대는 AI들이 대체를 해요. AI 변호사, 우리나라 AI 변호사, AI 교사, AI 기자, AI 중개업자, AI 중매업자, AI 맞춤 여행사들이 벌써 우리나라에 난립해 있습니다. 자, 2004, 5년 안에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바꿀 거예요. 온라인 커머스, 디지털 결제, 모든 것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원격 근무 시스템 완전 정착. 요즘 뭐 부동산, 뭐 집값 이런 얘기 하죠. 잡힐 거예요, 어차피. 왜? 사무실 수요가 급감되고 부동산 수요가 사무실 남아 들어가요. 집에서 근무를 해요. 텔레아피스라고 그래요. 재택근무, 원격 근무. 첨단 의료 부문, 원격 진료 상용화, 글로벌 기업의 힘은 점점 더 커집니다. 글로벌 기업들. 대통령의 힘이 있고 국가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돈 있는 기업들, 디지털 인프라고 비대면 산업 육성이 정착되어 갑니다. 원격 재택근무, 부동산 수요 급감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 트윗 많이 쓰고 있지요. 트윗의 CEO 잭 도시가 벌써 9월달에 발표를 했어요. 트윗의 직원들은 영구적으로 영원히 재택근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수업, 배달 드론, 여의도하고 서울의 마곡지구 드론 택배, 드론 택시 날아다닙니다. 지능형 자율주행차 시범지역으로 지난달에 다 발표가 됐어요. 인간 노동을 대신할 로봇들이 상용화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근이 뭐였지? 결혼식이 있었구나. 파티 나도 좋아했지. 무건수행 자동이네. 대기업 순서가 바뀐다 얘기를 했죠. 과거에 말하는 그런 미래와 미래 직업은 잊어버려라. 다시 보는 뜨는 직업 살펴볼 거예요. 교육혁명이 왔구나. 대형마트가 사라진다. 현금 써본 지 오래됐네. 이런 얘기들을 4, 5년 안에 여러분들은 안 할 거예요. 엄마 아빠들은 할 거예요. 그래, 나도 돈 써본 적 있었는데. 자, 2030년 10년치 안 남았죠. 한 9년 정도 남았어요. 좀 올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2030년경이 되면 이런 세상으로 변해요. 5대 10대 메가트렌드에서 5대 메가트렌드로 줄였어요. 절대 부탁한데 제발 이 5가지 트렌드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미래 진로 설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업이나 국가나 사업하시는 분들 생존 전략이에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은퇴 노후 설계할 때, 여러분들 미래 진로 설계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첫 번째가 지구적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미래 세상이 사회구도, 산업구도가 전체적으로 변해갑니다.
기후 환경 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있다. 기후 건강 사업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다 했지요. 신종 질병, 바이러스 대응, 초미세먼지, CO2 저감, 가뭄, 지진, 폭염 이분의 일자리가 많습니다. 온라인 글로벌 시대 완전 정착 얘기를 했어요. 무국경 무한 경쟁의 지구촌 시대, 지구촌 1일 생활권 시대라 했습니다. 서울 부산 16분, 서울 목포 14분에 가요. 다음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하이퍼루프 벌써 시속 3,000km 공사를 7개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하이퍼소닉 싱가포르까지 6시간 하면서 45분에 날아가요. 글로벌 기업, 국제기구들은 한국형 천재가 아닌 글로벌 인재를 기용합니다. 글로벌 시대가 됐으니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불러요. 한국형 천재가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졸업장은 있어야지. 야, 한국만 열심히 팔아. 망합니다. 한국만 파다가. 자, 글로벌 인재는 바로 이 SQ 높은 사람을 얘기해요. 강한 체력적 심리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세계 공용을 해야 돼요. 영어, 중국어, 컴퓨팅스까지. 뒤에 시간이 안 될까 미리 얘기를 할게요. 왜 영어, 중국어, 통역기, 번역이 잘 나왔는데 굳이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만년 이상 중국의 시대가 왔죠. 1등 되고 만년 이상 관시 선생님 8년을 중국에 살았어요. 홍콩에서 관시 문화예요. 스킨십 문화예요. 말을 해줘야지만이 4, 50년 만에 만년의 역사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컴퓨팅스란 자 여러분들 컴퓨터를 하네 안 하네는 지금 뭐 워드라든지 PPT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타이핑이야. 컴퓨터로 하면 안 돼요. 기본이고 프로그래밍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교육 하지요? 컴퓨터 언어 한 몇 가지만 하면 돼요. 자 프로그램을 하면 그 다음에 플랫포밍을 할 수 있어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어요. 앱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벨로핑 개발을 자꾸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문학이에요. 컴퓨터 자연계고 이과고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모든 학문은 인문학이고 우리는 당연히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디지털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 프로그래밍, 플랫포밍, 디벨로핑을 해야지만이 성공한 글로벌 리더 그룹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자, 이게 나왔네요. 중국, 인도, 아시아의 시대가 옵니다. 벌써 1등 대국 중국이에요. 인구 1등, 경제. 한때 물동량에서 미국을 앞질러서 지금 미국, 중국의 무역전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어차피 1등이니까 웃고 앉아있어요. 가만히. 어차피 1등이에요. 자, 군사력도 4, 5년 지나면 뭐 미국 사람들이 2030년 하는데 미래학에서는 2, 3년 지나면 군사력에서 미국을 앞질러 갈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1등 대국 중국이에요. 우리는 참 복받은 나라예요. 1등 대국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생존 방안을 찾아야 돼요. 중국 해안 도로에 있는 텐진, 다롄, 텐진 쭉 보세요. 내려오다가 상하이 쭉 해서 푸젠이나 홍콩 이렇게는 GNP가 4만 불이 넘는 도시들이에요. 우리나라 서해, 황해 쪽에는. 옛날에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중국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중국과 함께 해야 되고요.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중화경제권이에요. 벌써 2019년 2월 달에 중국 경제 의존도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게 50%가 넘었어요. 2030년 계획에 60%가 넘는다. 중국 경제 의존도 그만큼 높아진다 해서 중화경제권, 홍콩처럼 타이완, 대만처럼 싱가포르처럼 동남아처럼 중화경제권으로 갑니다. 난 AI 융합, 공유 협력 경제 시대가 완전 정착된다. TQ를 높여 살아난다. 이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미래 진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보세요. 2030년경이 되면요. 빅데이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인간이 10년을 해도 못할 것들을 2, 3초 만에 처리하는 슈퍼컴퓨터를 해도 몇 년이 걸리는 것을 퀀텀 컴퓨터. 우리 이 빅데이터 기반의 AI들이 인간의 숫자를 능가한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65억, 70억, 70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로봇들과 공존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2030년경이에요. 바로 이때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발품 팔았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버는 시대였고 엄마 아빠 세대는 소품, 여러분들 지금 소품 팔고 있어요. 그런 모습도 문자는 엄마 아빠보다 엄청 더 빠르죠. 5배씩 빨라. 소품 파는 시대에서 이제는 뇌품 파는 시대라고.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5차 산업혁명 시대, 의식 기술의 시대, 생각으로 일체하는 시대, 싱귤레리티라고 전문적으로 부릅니다. 싱귤레리티, 특이점, 예측하기 힘든 그런 미래를 얘기를 해요. 이거는 5차 산업혁명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7, 8년 안에 끝나가고 5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들이 20대예요. 여러분들 130년, 150년을 살아야 돼. 100년, 120년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5차 산업혁명 시대, 나아가서 아시아 시대에서 4, 50년, 또 아프리카 시대까지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인데, 대한민국 꿈을 안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반드시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AI가 세상을 엄청나게 바꿔갑니다. 디지털, 스마트폰, 컴퓨터 세 가지 얘기했죠. 컴퓨터에 거기서 격차가 일어나고 있어. 바로 여러분들의 빈부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교육도 그렇게 변해가고 건강 분야 가장 중요하다 했죠. 생명산업 분야가 있어요. 식량, 식품, 물, 건강, 헬스케어 이 분야들을 다 AI들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AI들이 신약도 만들고 AI가 이번에 코로나19 백신도 AI들이 빅데이터들이 다 분석을 해줘서 빨리 만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10년, 20년 걸릴 것들이 몇 달 만에 나오고 있어요. AI가 바꾸는 노화 방지 의약품 우리나라도 AI 신약 단지가 생겨 있습니다. 오송에 충청북도 AI가 뷰티 심사도 하고요. AI 교사들이 나와 있어요. 악기 연주 AI들이 인간의 감성보다 더 감성적으로 해줍니다.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일론 머스크로 대변을 할 수 있죠. 인간지능, 앞서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만든 지능이에요.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뭐 분야별로 달아요. 수치자라든지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AI가 빠르지만 결국은 인간이 다룰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고 절대로 안 납니다. AI가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마곡이에요. 마곡 지역에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드론 택시 여의도 마곡 지정이 돼 있어요. 두바이, 상하이, 푸동은 벌써 4년 전부터 날아다닙니다. 상용화되어 있어요. 글로벌 AI 마스터 스쿨.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글로벌 스쿨이 한국에 들어와요. 일반 서울이 내년에 7개 AI 고등학교를 지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 글로벌 AI 마스터 스쿨,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져와. 싱가포르에서 사는 거, 네덜란드 사는 거, 우리도 그 정도 하잔 말이에요. 더 나은 걸 하자는 거 아니에요. 교육혁명이 왔기 때문에 AI 융합시대고 사이버 온라인 시대가 왔다. AI 헬스타운 내 선생님이 농림부에 스마트팜 자문위원을 하고 있어서 알아요. 전국 5군데 스마트팜 핵심 밸리가 생겨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마 한 2군데 우선 생길 겁니다. 내년 하반기에 시범으로 시작을 해요. 지구촌 AI 및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 확대에 대비한 마스터를 양성합니다. 80년, 90년 전 독일에서 마스터라는 게 있었어요. 대학 졸업장이 아니고 마스터. 너는 이 분야에 와서 이 일을 할 수 있어?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스테이트페이. 학과는 다 스키학과입니다. AI 융합학과. 이 인공지능을 사회 분야별로 어떻게 융합하고 접목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배우는 학과. 데이터 경제학과. 빅데이터 시대라 했어요. 데이터가 돈이에요. 여러분들 카카오 우리나라 지금 세계 우리나라 10대 기업이에요. 네 번째 돈이 많아. 그 다음에 다음 전부 메일로 회원을 모아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몇천억 가지고 몇 조가 된 회사들입니다. 데이터 경제학. 여기 한 1년 반, 2년밖에 안 됐어요. 핫하게 뜨고 있어요. 데이터 중개업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AI 헬스케어 학과. 건강이라고 했죠. 기후 미래 인문학과. 굳이 한국에 이걸 하나 넣었어요, 선생님이. 그다음에 스마트 바이오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 초용학 전문인력 마스터를 배출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 취업을 우선으로 하고요. 하다 보니 재미있고 잘하면 진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줍니다.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생이야. 중학교는 졸업해야 돼. 만 16세 이상. 그런데 더 이상 학력은 뭐 낼 게 없어요. 학력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근데 수업을 영어, 중국어로 했어요. 벌써 UN 미래 포럼은 세계 기후변화 상황실과 함께 2년째 3번에 걸쳐서 50명씩 일주일간 숙식을 하면서 벌써 시범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상으로 수업을 해요.
저명한 미래학자들, 분야별 전문가 수석들이 나와 화면에 등장해서 같이 수업을 해요. 지뢰하고 응답하면서 8시간씩 하루에 9시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어로 되는데 여러분 줌이나 뭐에 보시면 유튜브 보면 알죠? 누르면은 자막이 뜨고 또 누르면은 여러분 스마트폰 옆으로 한국어로 바로 통역 번역돼 나와. 한 65%로 맞아. 그 정도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기간은 6개월. 왜 6개월인가? 큰 명도 6개월이면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도는 2, 3개월을 할 수 있어요. 다. 그 6개월부터 졸업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길에 2년 이내에 다 나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라서 한번 쭉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중에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마치고 좋은 아이디어 컨텐츠 낸 학생들한테 선생님 책을 한번 줄 텐데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또 바뀌었어요.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2달 돼가지고 그 사이에 또 나온 새로운 신종 직업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보세요. 신종 바이러스, 신종 질병, 검역 방역 관리자. 우리나라가 이것이 엄청나게 부족한 군에서 많이 동원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방역용 디지털 복제 전문가, 개인 디지털 쌍둥이 전문가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제는 내 정자, 남자 등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관해야 돼요. 내 DNA를, 내 뇌를. 그래서 누가 요 해킹 방지하는 것도 뒤에 지금 다 있습니다. 시스템 모델러, 원격 학습 도우미, VR, AI 이미지어, 파괴적 기업 혁신 재구축가. 여러분들 CEO, 대표 사장, CTO, CIO, CMO 많이 들었는데 CDO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코로나 이전까지 해왔던 기업 경영, 사업거리, 먹을거리, 장사거리들을 이제는 파괴하고 누가 빨리 없애고 새롭게 구축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핫하게 연봉 몇 억씩 받으면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2020년부터예요. 4, 5년 안에 뜨는 것들이 벌써 여기서 45, 50% 반 정도는 상용화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연봉 억, 1억, 2억, 3억 받는 거 치면 이런 직업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확인하면 검색을 하면은 AI 도덕 관리자, 데이터, 빅데이터 인터넷 전문가, 가상 확장현실 공간 디자이너, 가상현실 AI 법률가 교사, AI 무인 자동차 개발자, 쓰레기 데이터 관리자, 데이터가 많이 나오죠. AI 분야하고 기후변화 적응 대응 전문가, 틱톡, 유튜버 융합 크리에이터, 바이오 헬스케어 엔지니어, 바이오 윤리 변호사, 네, 스마트 시티 구축가, 스마트 팜 네트워크, 스마트 팩토리 관리자, 스마트 바이오 팜 플랫포머, AI 데이터 서비스 매니저, 양자 컴퓨팅 전문가, 콘텀이에요. 자, 200억, 300억 하는 슈퍼컴퓨터를 기상청에 갖다 놔도 날씨를 못 맞춘다고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욕을 하고 그랬을 때 그 슈퍼컴퓨터가 10만 년 걸리는 것을 200초 만에 해요. 상상이 가나요? 자, 건강 빅데이터 플랫포머, 데이터 경제학자, 데이터 중개업자. 작년 말에 벌써 데이터 3법이라는 게 통과돼가지고 여러분들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은요, 나이는 생년월일은 돈을 받고 팔아야 돼요. 지금은 준전시 상황이라서 저거 할 수 없어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줬는데 평상시에는 팔 수 있어요. 1,000원, 2,000원. 건강 데이터. 내가 어디 아파. 엄마 아빠 중에 당뇨나 이런 게 있는 분들, B형 당뇨 같은 경우는 최고 4,500만 원에 사고 팔고 하고 그래요. 이게 데이터 중개업이에요. 최신 AI 비서 관련법 개발자, 주금 설계 디자이너, 엔드 오브 라이프 디자이너 그래요. 바이오 헬스케어 설계자, 플랫폼 구축 개발 활용가, 스마트 의류 디자인, AI 로봇 유통 전문가, AI 기술 윤리 변호사, AI 많이 나오죠. IoT,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가, 우주 관광 가이드 및 관리자, 장기 교체 디자인 이런 것들이 지금 핫함에 뜨고 있고 4, 5년 안에 완전히 상용화 보편화됩니다. 아주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 분야인데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자, 기후변화가 여러분들의 5년, 10년 뒤 세상을, 살아갈 세상을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준다 했어요. 글로벌 제1메가트렌드가 기후 환경의 변화를 했지요. 그래서 기후 위기와 미래의 책 이걸 알아야지만이 기후가 이렇게 변해가니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후 위기는 바로 온실가스, CO2 포함 6가지 6대 온실가스 들어봤죠? 감축 대상이에요. 유엔에서 정해놓고 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들어봤죠? 해수면 상승 들어봤어요. 기후 난민 2050년경. 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40대가 되었을 때 20년 후, 30년 후에요. 여러분들이 40대, 50대 엄마 아빠 나이가 되었을 때 이런 세상입니다. 살던 땅을 떠나야 되는 기후 난민이 약 13억 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280만에서 약 300만 명이 떠나야 됩니다. 바닷가가 우선이에요. 인천 바닷가 멸종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안 제시하는 분야에 많은 일자리, 장사거리, 먹을거리, 사업거리가 있어요.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벌써 중고등학생들이 저희는 72개 나라의 대표부가 있다 했죠. 기후위기 대응 체험교육센터를 하고 있고요. 2050년 나는 살고 싶다. 청소년 비상행동 학교보다 중요하다. 나는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툰베리를 중심으로 해서 2년 전부터 글로벌 커뮤니티가 구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 기후변화 상황시의 커뮤니티에 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막화와 건조 지역이 확대됨으로써 세상을 크게 바꾸려고 해요. 4만 년 동안 빙하기 때부터 해서 지금 반면기까지 4만 년 동안 4도씨가 상승했는데 가까운 100년 사이에 1도가 상승했어요. 엄청나죠? 빠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유엔 자료고요. 여기가 부산의 해운대예요. 해운대 백사장 소멸 2050년경이 되면 20년도, 30년 안에 여기 떠나야 돼요. 바닷물이요. 여기 1층, 2층까지 출렁출렁 끓고. 여러분들 바닷가에는 별장을 짓고 멋있게 살아야지 보다 조금 위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기후위기 비상행동. 대한민국 세계 3위 기후 악당 국가예요. 초미세 문제를 그만큼 많이 배출하는 나라예요. 왜? 석탄 화력 발전소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 왜 코로나 시대가 왔냐?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를 했죠. 숙주라고 그래요. 이 바이러스와 신종 질병들이 기생하며 살아가는 곳이 인간이 자연을 파괴했어. 환경. 그래서 살 곳을 잃어서 인간 사회로 이동해 오는 겁니다. 대안은 강력한 면역력 강화밖에 없어요. 자, 백신 주사가 언제 나오겠죠? 백신은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 맞죠?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 그러니까 공존해서 가야 된다. 어차피 내년 3, 4월 아마 상반기가 되면 코로나와 공존해서 영원히 살아가요. 또 다른 신종 질병이 더 강한 놈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면역력. 뭐라고 했죠? 강한 체력 정신력이에요. 면역력 강화 미래 식량식품물 생산을 했죠? 초미세먼지 저감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후 건강산업에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농사를 빈 건물을 사무실에 남아도록 하니 4, 5년 지나면 농사를 도시에서 짓는다. 시골 농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빈 건물에서 짓습니다. 학교, 대학 건물 잘 지어놨는데 부수면 돈 들죠? 위로 올라간다 수익농장. 기후변화 등 신농법, 초미세먼지, 폭우, CO2 대비, 청정 실내농업. 벌써 이렇게 AI 스마트 바이오팜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설립이 되고 있어요. 스마트팜 사례들이에요. 신종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 벌써 2년 전 독일에서는 내 DNA를 줘요. 산삼이라고 엄마가 아빠가 그러죠. 영양제를 줘. 야, 너 한참 클 때니까 이거 먹어야 돼. 다 좋은 거 아니야. 저 아저씨가 먹었다고 우리 아빠한테 좋은 거 안단 말이에요. 내 DNA를 분석해보고 먹어야 돼. 산삼이 다 좋은 거야. 그래서 내 DNA, 가족들한테 맞는 DNA만 가지고 키워주는 이런 부스들이 나와 있어요, 벌써. 자, 우리나라 오창에서 나온 거예요. 미나리와 부추에 이렇게 초미세먼지 실내에서 키우니까. 우리나라는 전국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청정 땅이 없어요. 강원도 어디라고. 그래서 실내에서 삽니다. 여러분들이 비싸게 나오고 돈이 돼요. 여러분들 스타트업 하겠다 학생들은 뭐 보면 좋아요. 상도역에 9호선, 지하철역에 빈 공간에도 이렇게 벌써 스마트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생겼어요. 1년이 넘었어요.
세계 각 곳곳에 이렇게 그 대안이 미세 조류라고 있어요. 크로렐라, 스피룰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쭉 보시고 여러분들 아마 이 내용을 학교 홈피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또 내려받아서 한번 보셔도 좋아요. 간략한 것들이니까 보시고 이 4차 기후위기 대응 및 4차 산업 미래 일자리 체험교육센터 또 전국에서 4군데 하고 있어요. 인천을 하자고 했는데 안 했어요. 이번 시장님이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에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유학, AI, 글로벌 인재만 살아남는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대변력의 글로벌 시대. 글로벌 기업 국제기구는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글로벌 인재를 기용합니다. 한국형 천재는 아니에요. 한국형 천재는 잘 알죠.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선생님은 한국형 천재가 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잘난 사람, 괜찮은 법, 그것들이 한국형 천재예요. 그런 것들이 글로벌 인재란 SQ, 강한 체력적 신력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 공용어. 자, 여기에 40몇 가지의 중국어 무료 앱이 있어요. 좋은 것들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 많이 있어요. 페이스북에 가면은 하루에 5분만 해요. 선생님이 8년을 살면서 중국어를 잘해 보통 알아요. 강의도 하는데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루에 5분에 10분 치기로 10분 길죠. 5분만 해요. 하루에 5분만 하면 습관이 되면은 여러분들 2, 3년 지나면 중국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영어,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머, 플랫포머, 디벨로퍼, 빠른 판단에 신속한 결단, 의사결정 능력이 뭐하지? 어떡하지? 난 아직 미래에 꿈이 없어. 좋아요. 좋아, 근데 없을 수가 있어. 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게 50개, 100가지가 돼야 돼. 그 중에 고등학교 가면 10개, 15가지 줄여들고. 최소한 대여섯까지는 돼야지만 여러분들 100년, 120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쿨로 간다. 이게 또 스펙이 있으면 끝났어요. 자격증 다 장롱 자격증 수수기 가지고 있어봐야 필요 없어요. 나를 가꾸는 시대예요. 포트폴리오 시대라고 해요. 활정의 시대라고 해요. 활동 증명. 증명을 보여줘야지 글로벌 그래? 너 이리 와서 일해라. 어떤 다양한 활동 증명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뭐 알바한 거, 인턴십한 거, 예행한 거, 온라인, 오프라인 국제행사 안내, 진행, 참석해본 거,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활동, 체험활동, 견학활동 이런 추천 확인증을 받아야지만 이 글로벌 기업에서 스타트업 할 때 지원을 해주고 일자리를 줍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할게요. 이 대변력의 글로벌 시대. 글로벌 리더 그룹이 한번 돼보고 싶죠? 상위 10%로 살아보고 싶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벌어서 좋은 일에 쓰면 돼요. 봐요. 빌 게이츠가 300조 원을 재산인데 150조 원을 사회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2등 재벌이 되어 있어요. 1등적으로 베조스고. 자, 그래서 How the world will change by 2030. 빌 게이츠가 5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30년까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17분 50초짜리야. 외우세요. 달달 외워. A4 용지로 2장밖에 안 나와. 엄마 아빠들은 한번 보시고요. 세계 최고 가부가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얘기 다 나오고 4, 50년 아시아 시대, 다음에 4, 50년 아프리카 시대, 신종 질병, 빌 게이츠가 이번에 코로나 와중에 몇 번 언론에 나왔죠? 다 5, 6년 전에 예측을 했던 거예요. 신종 바이러스가 그때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글로벌 필독스가 있어요. 잡스, 마윈, 주크버그, 베조스, 머스크, 시젠피 이런 글로벌 리더들의 책을 한두 번 읽어서 안 돼요. 대여섯 번 읽고 10번 읽어서 당금질한다. 돈을 50조, 100조 원을 벌고 어떻게 권력을 얻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을 보면 재미나고 또 읽고 싶으실 겁니다. CQ를 높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TQ 높여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나는 대한민국에서 우물 안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페이스북, ICBC, 핑온, 화웨이 4개가 다 해서 4개가 세계 12기업에서 중국 기업들이 벌써 우물한 한국인 천재가 아닌 글로벌 인재를 청합니다. 자꾸 내가 세 번째 방법을 하고 있어. 글로벌 인재는 강한 체력적 신경, 중국어 영어 해라, 컴퓨터 인사 해라,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코로나 시대 사회 대변력을 알아야 진로 직업이 보인다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 선물로도 받고 뭐 한번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미래 진로 설계, 진로 직업을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기후위기 대 미래 진로 직업 시민 청소년 톡 콘서트를 했었어요. 10월 말까지, 10월 30일까지. 근데 코로나가 2단계 되면서 지금 중단됐는데 인천도 할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해도 좋고 조만간에 코로나가 좀 조용해지면 백신이 나오고 하면은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변해가는 나 또라이다 어쩔래. 자, 축구 보거나 이런 모습. 대학 제대로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차고에서 빈 공간에서 뚝딱뚝딱 메이킹을 만들다가 이렇게 50조, 100조를 막 벌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미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10대,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 100년 이상을 일을 해야 돼요. 살아가야 될 시간이 120년, 130년 남아있습니다. 미래로만 가자. 미래,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정확히 좀 알아주고 방법,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 툴에 의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얘기하는 미래학자들 얘기들을 귀담아 듣고 읽어보고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거예요. 좋은 영화 한 편, 선생님의 좋은 말씀 하나, 좋은 책 한 권, 좋은 교수 강사들의 강의 한 번이 여러분 인생을 확확 바꿔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시절이 좀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이 짧은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이 좀 걸려서 급하게 내려갔는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코로나 세대고 G 플러스 세대고 신인류입니다. 신인류는 뭐예요? 바로 새로운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종족들이라 이 말이에요. 엄마 아빠 40, 50대 엄마 아빠와 여러분들이 대화가 안 돼요. 엄마 아빠 잔소리밖에 안 해요. 부모님이에요. 듣고 네 하고 좋은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들은 잔소리라고 듣지만 좋은 얘기를 들으셔야 되고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 잘 듣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운동하라 했죠. 성장판이 열려 있어요. 강한 체력 정신력 없이는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은 코로나 시대, 사회 대변력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생존 자체를 못해 죽어나갑니다. 명대로 살지 못하고 병이 와서 죽어나가게 됩니다. 몸에 병이 있으면 헬렐레, 삼성이든 글로벌 기업든 애플이든 구글이든 헬렐레 한 사람 무슨 대학의 수석 졸업 아무 필요 없어. 안 뽑아. 강한 체력 정신적인 사람을 보는 명심하고 오늘부터 내일은 늦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자, 다음 또 기회에 여러분들 뵙기로 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했던 미래 사회를 예측해 주시고 그리고 미래 진로 교육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박지훈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고요.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